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의 탈가정은 굉장히 복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고 이들이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가정 상황에서 좀 청소년들이 이제 밀어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을 견디지 않고 스스로 나왔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동시에 탈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 나왔던 그렇다면 이제 청소년들이 집을 나오면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막 어떻게 이제 나왔는데 쟤는 어떻게 살까? 막 바로 막 소위 불량한 청소년이 되지 않을까? 비행 청소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집을 나온 청소년은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에요. 이 사진들은 실제로 띵동에서 상담했던 그리고 제가 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청소년들이 실제로 잠을 잤던 장소입니다. 잠시 쉬었다 간 장소가 아니고요. 실제로 잠을 잤던 장소인데요. 계단, 이제 건물들 보면은 공용 계단이 있잖아요.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운영 시간이 끝나면 거기 이제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고 근데 상가 건물이니까 출입문이 열려 있고 계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쪽잠을 자요. 그리고 여기는 지하철 역사고요. 지하철 역사에서도 이제 안에서는 잘 수가 없지만 이제 지하철이 문 닫기까지는 여기 벤치에 누워 있다가 이제 문 닫는다고 하면 밖으로 나가서 역 근처에 있는 벤치에서 또 자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지하철역으로 돌아온다든지. 그리고 24시간 하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눈치 보면서 밤새거나 이런 건 좀 양호한 편이죠, 오히려. 그리고 PC방 같은 곳에도 가는데 또 차라리 PC방이나 찜질방 가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거기는 24시간 불도 켜져 있고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청소년은 10시 이후로 찜질방도 못 가고 PC방도 못 가잖아요. 부모 동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서도 갈 수가 없고 혹은 되게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 뭐 신분증을 위조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써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좀 자기가 돈을 좀 모아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시원이나 쪽방 같은 곳에서 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탈가정한 청소년이 비행 청소년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탈가정하게 만든 상황 그리고 탈가정한 이후의 위험한 상황들이 문제다라는 내용으로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2019년에 논평을 냈습니다. 이 논평은 어떤 지역이었죠? 창원인가? 어떤 이제 비서울 지역에서 여성 청소년 쉼터를 새로 짓는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주변 주민들이 쉼터 생기면 거기 쉼터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거기서 담배 피고 되게 불량해서 여기 동네 청소년들이 다 물든다, 위험하다 이러면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 인식에 이제 비판을 하면서 청소년 쉼터를 짓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쉼터에 머무는 청소년들은 어딘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짐작한다. 근데 당연히 문제가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당장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서 거리에서 밤을 보내고 있다. 이를 구하려고 해봐도 나이가 어리거나 부모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고용하지 않으려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많은 탈가정 여성 청소년들은 성매매를 통해서 거처를 구하고 위험하게 돈을 벌게 된다. 근데 그 전에 많은 청소년들은 이미 가정폭력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다. 체벌로 사망하는 청소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위기 청소년이 따로 없고 사실은 모든 청소년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집 나오면 고생이라는 거는 탈가정 청소년들이 제일 잘 알아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24시간 가게도 없는데 집 나오면 그때부터 고생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집을 나왔다는 거는 청소년이 얼마나 내가 안전한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이었고 정말 살기 위해서 나도 살고 싶다는 큰 외침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뭐 나온 청소년 쉼터 같은 시설들을 그럼 한국에서는 마련해두고 있는데 위험하게 거리에서 자지 말고 시설에서 자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내가 탈가정해서 당장 주거가 없을 때 머무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2018년에 추산한 가출 청소년 수가 약 27만 명인데요. 이 중에 쉼터 이용 청소년 3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일단 27만 명의 청소년을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쉼터 자체도 부족하고요. 그 쉼터에서 청소년들이 길게 있지 않아요.
청소년 쉼터를 찾은 청소년 중에 50%는 제 발로 쉼터를 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청소년의 주거권, 청소년이 자립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자리들이 좀 앞으로도 나중에 소개드릴 텐데 그때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쉼터가 아무래도 설치 목적 자체가 가출 청소년이 복귀해서 가정으로 복귀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보호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설은 되게 단기로만 있을 수 있고요. 그 단기로 생활하면서 집으로 기간이 끝나면 사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시설 안에 이제 다양한 통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규칙이나 통제들이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규칙들이 사실 좀 되게 청소년의 자율성이나 이런 자유를 되게 좀 구속하는 부분들도 어쩔 수 없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설은 집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가 집다운 집이라고 상상했던 그 집을 과연 이제 내가 처음 만나는 열댓 명의 사람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 그런 집다운 집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셨을 때 시설이 집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 자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위험하고 어쨌든 거리는 너무 춥고 이제 또 영하로 내려가는데 그래도 잠깐이라도 시설에 좀 있을 수 있다면은 청소년 지원센터 활동가로서는 또 되게 다행인 일이기도 하거든요. 거기 잘만 좀 있어준다면. 근데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쉼터에서도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거부하고 막 이제 안 가고 싶어하는 쉼터조차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가기 거부당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장벽이 되는 것은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운영 기준을 보면 청소년 쉼터는 남녀용을 반드시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연히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남자 청소년 쉼터, 여자 청소년 쉼터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남녀 이분법, 성별 이분법에 맞지 않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내가 어떤 쉼터를 가야 할지 일단은 당혹스럽습니다. 아직 성별 정정하지 않은 트랜스 여성 청소년은 남성 쉼터에 가기에도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젠더 표현이나 이미 머리가 길고 화장을 하고 치마를 입는데 남자들이 있는 쉼터에 가서 생활하기가 당연히 그들도 이도 어렵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성 쉼터에 가자니 어쨌든 쉼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이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리고 이가 다른 여성 청소년들과 함께 지낼 때 정말 괜찮은 건지에 대한 되게 확신이 없으신 경우가 많아요. 너무 당연하죠. 사실은 그거는 되게 국가에서 다 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시켜줘야 하고 궁금한 것들을 좀 다 이렇게 정보도 제공해야 하고 일단은 쉼터 자체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됐는데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곤혹스러워하고 난감해하시면서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이제 탈가정했을 때 쉼터에조차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탈가정했을 때 정말로 가도록 되어 있는 정말 정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 이 쉼터조차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그래서 아예 이제 생각조차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도 좀 동성애자 청소년들, 성적 지향과 관련된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말만 안 하면 내가 동성애자인 거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 안 하고 가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쉼터 가게 되면 이제 너 어떠다가 이제 쉼터 오게 됐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상담하게 되는데 이때 내가 가정폭력 당한 이유가 이제 나의 정체성 때문이라는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랬을 때 모든 쉼터가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쉼터들은 잘 몰라서 혹은 어떤 편견과 혐오를 가지고 너가 성소수자면 다른 남성 청소년들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재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폭력 때문에 쉼터에 왔던 청소년을 태워서 다시 집 앞에 내려놓고 가신 사례가 저희 띵동에 접수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사로도 한번 나왔었고요.